미국이 역사적인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금융기업 중 하나이자 굴리고 있는 자산이 3,500조 원에 육박하는 미국의 초대형 은행 JP모건, 그리고 세계 1위 수탁은행으로 수탁 규모가 4경 원이 넘는 미국의 뉴욕 멜론 은행을 포함해 글로벌 초대형 은행들의 지난 20년 동안 수천조 원에 달하는 자금 세탁에 연루된 정황이 폭로됐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는 미국 재무부 산하의 사무국이자 돈 세탁, 테러리스트 자금 지원 등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기관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의 의심 활동 보고 2100건을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컨소시엄과 함께 분석했고, 글로벌 초대형 은행들이 자금 세탁에 개입한 실태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8년 동안 금융기관들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한 규모는 2,000조 원. 버즈피드는 의심스러운 거래는 마약이나 자금, 해외 도피, 금융사기와 관련된 것들이다. 은행들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미국 정부 기관에 보고만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금융 부정이 드러나거나 벌금이 부과됐음에도 거래를 계속 허용한 경우도 있다 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버즈피드는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이 조직범죄 혐의로 수배령을 내린 카자흐스탄 정치인 빅토르 후라프노프의 자금 수십억 원을 아메리카은행, JP모건 체이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시티은행 등에 계속해서 금융거래를 처리해 주었고,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아프가니스탄 테러 조직 탈레반의 자금 세탁을 처리해줬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도이체방크의 경우 러시아의 자금 세탁에 다른 고객의 계좌가 몰래 이용되는 정황을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100번 넘게 감지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BBC는 한 중국인이 미국에서 100일 동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100% 얹어서 주겠다며 960억 원을 모았고, 이 돈을 모두 홍콩으로 보냈다. 그런데 HSBC 은행은 거래를 중단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폰지 사기였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 사기로 변호사들은 은행이 사기꾼들의 계좌를 폐쇄하기 위해 더 빨리 행동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출된 문서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가 악명 높은 국도들이 1억 달러 이상을 옮기는데 도움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폭로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도했고, 미국의 MBC는 북한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일형 회사나 중국 기업을 동원해 JP모건과 뉴욕 멜론은행을 거쳐 1억 7,480만 달러의 자금을 세탁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은행들의 충격적인 소식에 3억 명이 넘는 미국인들은 대형 쇼크를 받아 혼돈의 카오스에 빠져버린 상황인데요. 미국이 한국에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버리면서 이제는 아예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최대 일간지 볼티모어선은 최근 메릴랜드는 불량률이 높은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 사용을 중지했다 라는 충격적인 제목과 함께 레리 호건 주지사가 지난 4월 한국에서 사들인 한국산 진단키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주 전역의 요양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라며 메릴랜드 보건시설협회 조셉 드마토스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주 우리는 메릴랜드 요양원들이 메릴랜드 대학 연구소로 보낸 샘플로부터 수십 건의 잘못된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됐다 라고 전하며, 아직 사용되지 않은 수십만 개의 검사가 어떻게 될지는 불분명하다 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고, 하워드 카운티와 볼티모어 카운티를 대표하는 민주당원인 램은 이번 진단키트 소식은 공포스럽다. 솔직히 말해서 레리 호건 주지사가 한국으로부터 구입한 진단키트 상자가 그냥 빈 상자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며 선을 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국내 일부 언론들도 이를 그대로 번역해 보도했죠. 한국의 4위, 미국 주지사가 사간 K 진단키트 불량 만화 사용 중단, K 방역 성과, 한국 코로나 진단키트, 미국에서 불량 문제로 사용 중단됐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4월 레리 호건 주지사를 통해 메릴랜드주에 수출된 한국산 진단키트는 한국의 랩지노믹스라는 회사가 만든 유전자 증폭 방식의 진단키트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코로나 검사 방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항원검사, 항체검사, 그리고 유전자검사, 이렇게 3가지인데요. 항원검사와 항체검사의 경우 검사 시간은 1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정확도가 현저하게
크게 떨어집니다. 일본이 항원 검사를 사용했었죠. 반면 한국산 진단키트는 유전자 검사 방식으로 검사 시간은 3시간에서 6시간으로 가장 오래 걸리지만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한국에서 시행하는 유전자 진단 검사 방법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에 사용하는 표준이다, 가장 정확하다라고 밝혔고, 필리핀, 체코, 터키 등 수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불량률이 높은 중국산을 구매했다가 결국 모두 한국산 진단키트를 찾은 것만 봐도 한국산 진단키트의 정확도는 이미 수차례 증명된 바 있습니다. 결국 한국산 진단키트의 수입을 주도한 미국 메릴랜드의 레리 호건 주지사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는데요. 호건 주지사는 지난 60일 동안 메릴랜드의 연구소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한국산 진단키트로 20만 개 이상의 검사를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했다. 우리는 한국 랩지노미스의 검사를 매일매일 활용할 것이고 이를 주립공중보건연구소 등에도 배치할 것이다 라며 한국산 진단키트가 잘못됐다며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낸 언론사들을 향해 강력한 반박의 메시지를 전했고, 메릴랜드 대학교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한국 랩지노미스의 유전자 증폭 테스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검사임을 명확히 한다. 메릴랜드대 병리학협회와 메릴랜드 유전치학연구소는 한국의 이 검사 방법을 최근 몇 달 동안 대량으로 사용해왔고 이 방법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매우 만족스러운 검사다 전했습니다. 랩지노미스의 진승현 대표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메릴랜드에 수출된 진단키트가 불량이라는 현지 보도는 오보다, 현재 확인했더니 우리 회사 제품을 독감 진단 목적으로 잘못 사용하면서 불량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독감 진단이 가능한 제품으로 혼동하면서 생긴 문제다. 이번 논란이 확산되고 나서 메릴랜드 정부가 지난 60일 동안 랩지노미스 제품 20만 개를 문제없이 사용해왔다고 입장을 전달해왔다 전했습니다. 즉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일부 시설에서 한국산 코로나 진단키트를 이용해 코로나 확진 여부를 검사한 것이 아니라 독감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마치 불량률이 높다는 식으로 보도했고, 조지프 트메토스 메릴랜드 의료기관 협회장은 이러한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볼티모어 성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시설에서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이상하게 여겼고, 재진단한 결과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며 진정한 위험은 진단키트의 잘못된 결과로 음성 반응을 보인 사람을 양성 환자가 있는 방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0개가 넘는 국가들에 수출됐고 정확도와 관련해 단 한 건의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죠. 이번에도 역시 메릴랜드 주 정부와 메릴랜드 대학교가 한국을 대신해 잘못된 기사에 시원하게 반박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는 유럽에서도 빛났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은 국가, 한때 중국 다음으로 바이러스 확진 및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국가가 바로 이탈리아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북부 베르가모의 화장장 앞은 군용 트럭이 줄지어 시신을 나르는 비극적인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특히 수도 하노이는 베트남이 16명의 확진자를 기록할 동안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노이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달려야 닿는 빈북에서만 집단 감염이 보고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하노이도 코로나19 방어막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확진자는 하노이 곳곳을 누비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현지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한 제인은 이제 베트남도 곧 한국처럼 될 날이 머지않았다며 극도의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존재는 유럽 여행을 다녀온 26세 여성입니다. 17번째 확진자입니다. 이 여성은 하노이의 부촌이라 볼 수 있는 서호 근처 집에서 삽니다. 지난 2월 15일에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서 영국 런던으로 떠났고 이후 약 보름간 유럽 곳곳을 쏘다녔습니다. 18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갔습니다. 이후 파리, 런던 등을 경유하다 3월 2일 새벽에 베트남 항공 비즈니스석으로 하노이에 도착합니다. 이후 그는 베트남 유명 병원 중 하나인 홍옥병원과 인근 대규모 아파트인 타임시티 단지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17번째 확진자가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차택에서 아버지와 친척들,
가사도우미 5명, 운전기사 1명 등과 접촉을 했는데 이들 접촉자들은 이후를 며칠 동안 하노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홍옥병원에서도 의사와 간호사 20명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우려는 상당히 현실로 된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의 친척이 베트남 19번째 확진자로 그의 운전기사가 20번째 확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1번째 확진자는 17번째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외에 같은 비행기를 탄 외국인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베트남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베트남 정부는 그의 자택인 쭈빠이 거리 일부에 펜스를 치고 아예 이동을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건 일정 부분 막을 수 없을 듯합니다. 일단 17번째 확진자가 베트남 항공을 타고 하노이에 들어올 때 탑승자만 베트남인 48명을 포함해 217명에 달합니다. 승객들은 하노이 입국 후 호치민시를 포함해 베트남의 여러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이미 곳곳으로 이동한 상황. 이들은 베트남 북부 광닌 섬과 라오카이 섬, 베트남 중부 다낭시, 후에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실상 베트남 전역이 코로나19에 노출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태는 인근 국가로 퍼져나갈지도 모릅니다. 이들과 함께 있었던 5명의 외국인이 캄보디아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국인 입국 거부에 나선 나라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현재 가장 친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을 상대로도 최근 들어 사실상 입국 거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건 크게 2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베트남의 의료 체계를 돌아볼 때 방역망이 한번 뚫리면 다 같이 공멸할 수 있다는 깊은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베트남이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공장이 이전하는 첫 번째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방역을 조기에 잡으면 상당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 작전은 상당 기간 성공해 한때 베트남은 코로나 청정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잇따라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베트남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에 세워진 한국 공장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만 놓고 봐도 문제가 복잡합니다. 삼성은 최근 구미 사업장에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힘들어지자 물량 상당수를 베트남으로 돌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에서 확진자 숫자가 속속 늘어나게 되면 하노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베트남 방닌 공장에서 조만간 확진자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삼성 스마트폰 물량의 약 절반을 베트남에서 만드는데 갑자기 이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리면 뾰족히 대처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생산 설비 상당수가 자동화되어 있지만 아직 펌스 등 몇몇 공장은 사람의 손을 거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사태가 지속되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양국 간 끊어진 인적 교류가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수시로 대규모 엔지니어들이 베트남에 출장을 갑니다. 현지에도 다수의 직원이 자리 잡고 있지만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서는 본사에서 출장 오는 엔지니어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베트남 항공길이 막히면서 한국 전문가가 베트남으로 출장길을 떠나기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의료기관의 건강증명서가 있는 출장자는 2주간 격리 조치를 면제하게 하는 방안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이 베트남 정부와 논의 중이었는데 베트남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별미인 반미를 둘러싼 오해 등으로 양국 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지만 양국 모두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절제와 자제를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 방역망이 뚫려 한국 기업이 손해를 보면 한국도 피해를 봅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에 대한 감정이 나빠져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기업 숫자가 줄어든다면 그 역시 베트남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일 것입니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으로 베트남 거리의 박항서 감독 얼굴과 태극기가 동시에 나부낀 것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베트남은 조만간 한국의 3대 교역국 지위에 오를 것입니다. 조금은 특별한 양국가 사이. 서로가 서로를 좀 너그러운 시각에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도시 봉쇄 직전인데 한국 갈 수도 없다. 30일 현재 31일 하노이에서 인천 편도 항공권은 최저가 7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직항도 아닙니다. 대만 타이베이를 거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스톱오버 시간이 23시간 55분으로 하루에 육박합니다. 꼬마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가야 하는 교민들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타이베이 경유 때 무사히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비슷한 일정의 티켓이 110만원, 150만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직항은 이미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인들은 정부 차원에서 전세기를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이 이미 베트남에 마련돼 있는 교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